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또 엠빙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엠빙신 이야기를 했지. 애들은 그냥 입만 열었다면 구라를 치니까 뭐 새삼스럽게 뭐 그런 구라들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근데 구라 치다가 걸려가지고 독일 잡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구라를 치다가 걸려가지고 제가 뭐 이런 주제는 항상 또박또박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그거야. 교실 들어가서 수업 중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실루엣은 남자가 그 자남이 자녀를 이렇게 이렇게 막 죽고 싶나 약간 이런 건데 실제로 목을 졸랐던 거는 남자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엠뱅싱이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는 문제를 삼는 거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걸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제는 문제를 삼으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네이버 뉴스나 기사 같은 거 슬그머니 내리고 삭제를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다시 또 보니까 또 지금 뉴스는 또 바꿔놨어. 자막이랑 이런 거 뒤에 실루엣이랑 다 바꿔놨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맨 마지막 있잖아. 맨 마지막에는 그냥 해당 기사의 앵커 멘트 배경화면에 자여인 가해 학부모를 남성 이미지로 잘못 표현해 이 부분 삭제하고 다시 게시합니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런 거 사과도 안 했잖아. 옛날에 이런 거 사과도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야 이거 또 왜 또 이제 동작그만 밑장 뺐냐 이러니까 랄지를 트니까 이런 거지. 사실 이런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지. 엠빙신 주작이 생활화됨. 여기 방송을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가해자 여성 실루엣은 없나 봐요. 매번 이런 거는 사건 관계없이 남자만 올리는 거 보면 진짜 항상 그래 왔어 진짜. 항상 남자만 올려왔거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글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뭔가 좀 공론이 된다는 걸 슬프긴 한데 근데 나는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얘네들은 과연 이런 걸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그런 갈등 지수는 세계 1위잖아. 그래서 뭐 희한한 거 전부 다 1등이지. 뭐 이렇게 살자 하거나 여러 가지 통계에 있어서 안 좋은 건 항상 1위를 차지했던 건.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남자여 갈등이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됐던 게 2015년부터 2018년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어. 그래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그런 갈등에 담론된 언급량을 보게 됐을 때 2015년에서 16년까지는 385만 건이었는데 이게 2017년에서 2018년에 2,409만 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메이징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뭔가 갈등 담론의 가운데 있었던 게 뭐야? 빰이었잖아, 그지? 빰이가 주된 논점이었고 그때는 뭐 근데 뭐 그때는 뭐 대통령하고 담슝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뭐 이러면 뭐 할 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근데 이 가운데는 MBC가 있어서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MBC만의 문제는 아니야. 뭐 KBS 다 똑같았지, SBS 다 똑같았잖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KBS는 사장 바뀌고 좀 이게 병신 같은 것들을 좀 물갈이치는 분위기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조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이란 건 사실 그냥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삼류 싸구려 찌가 삼류 발음이 안 돼. 잠깐만 잠이 와서 그런가? 삼류 싸구려 찌라시 뻑가보다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섭섭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은 저널리즘이란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도 되게 그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좀 약간 야박하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 구글 코리아의 그런 정책 같은 거는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어. 5년 전에는 어떤 얘기라도 뭔가 표현이나 자유 같은 게 굉장히 있는데 현재 한국 구글 그 유튜브 코리아 뭐 구글 코리아도 되겠지 뭐 그죠? 어차피 구글이 인수했잖아. 근데 유튜브 코리아의 정책을 보면 한국이 유독 빡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쪽에 있는 뭔가 유튜브들을 한국 쪽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팬페이지 같은 것도 있거든. 근데 거기 보면 외국 애들도 놀래. 야, 이런 단어, fuck이란 단어도 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강하게 터치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와브약, 발음도 못했다. 와브약 대충 알아들어라. 와브약. 그래서 이런 약이라던가 뉴스 주작 이런 거 올리잖아. 그럼 이게 항상 노딱을 먹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가의 근간을 박살내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반과 근간을 박살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노딱을 귀신같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약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이제 GD부터 시작하고 난리가 나는데 엄청 심각해.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 3.2%가 약을 해봤다라는 지역까지 오게 됐고, 이제는 약쟁이 사회로 가기 직전까지 왔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나는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아편전쟁 생각나더라, 실제로. 그리고 서울 같은 데서는 이제 클럽 같은 데 가서는 술을 남이 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도 진짜 그래야 돼. 그래서 서구권이나 이런 데서는 워낙에 그 약 타는 게 그 일상이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이렇게 술 사주잖아.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술을 사주더라도 새 걸 사갖고 뜯는 걸 보여줘야지 안심하고 먹거든, 실제로. 한국도 이제 그런 사회까지 오게 된 거야. 지금 와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왔단 말이야. 약에 그렇게 뭐 취해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 몰래 타서 먹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 유튜브 구독하는 10%의 자녀들은 잘 들어.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냥 가지 마, 알았지? 그냥 가지 마. 여러분 인생에 주진다니까,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공정성을 잃은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야? 공정성과 그리고 사실, 신뢰, 그리고 독립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상실해 버렸는데, 근데 더 내가 보면 더 얼탱이가 없는 건 뭐냐면 항상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하고 거짓말 보내는 MBC가 2023년 9월 18일에 나온 설문조사로는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굳이 MBC가 그게 아니라 기자들이 뽑은 방송사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게 아마 MBC가 올라갔을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언론노조 소속이잖아, 걔들이. 그래갖고 이런 거 보면 난 참 혀를 끌끌 찼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뉴스의 전반적인 신뢰는 우리나라가 40몇 개 중 최하위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0몇 개 나라 중에서 가장 뉴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에서 1등이 지금 엠빙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엠빙신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구글 코리아,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또 이게 또 노딱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이 PC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안에서 골마 터져서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도 안에서 분열시켜서 망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 이게 진짜로.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옛날 베트남도 그랬단 말이야. 남베트남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북베트남 진짜 구렸어. 지금 우리나라 북한처럼 구렸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졌단 말이야. 왜 진 것 같아? 미국이 유일하게 졌었잖아. 그 당시만 해도. 요새는 뭐 맨날 진다지만. 그 사회의 인플루언서나 이런데 개인첩들이 다 깔려가지고 쉽게 생각해갖고 여러분들 축하를 막 겁나 오잖아. 알고 보니까 축하형이 그 북한이었던 거야. 개인첩이었던 거야. 그런 거 있지. 뭐 주요 야당의 뭐 주요 인사라던가 사회 인플루언서 전부 다 그렇게 깔려가지고 그 전쟁에 대해가지고 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무기를 주면 뭐해. 쟤들한테 팔아먹는단 말이야, 위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이공이라는 도시가 함락이 당해갖고 지금 이름이 호치민으로 변하게 된 거야. 옛날에 호치민이 사이공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호치민 올라가면 그 사이공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난 사이공 맥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결국에 그게 안에서 터져가지고 망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모습이 나는 일단 그 과거 북베트남의 모습이 굉장히 난 많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다? MBC 이 새끼들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MBC뿐만 아니지만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이야기 하고 싶었고요. 이거 뭐 노땅 먹든 말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또 되게 민감해. 내가 좀 공격을 많이 당한 경우도 이런 이야기면 공격을 당하는 건데 그래도 뭐 사람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말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협한 그 적들이 누군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데 화풀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